어르신들, 요즘 밤에 뉴스 보시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30년 동안 현장에서 집을 중개해온 공인중개사 김성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시장을 보면 저도 잠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 어르신들 모르면 반드시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 우리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허리를 졸라매고 자식들 학원비 하나 더 대주려고 내 옷 한 벌 안 사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그렇게 평생을 버텨오셨습니다. 겨우 내 집 하나 마련하고 그 집 하나가 우리 인생 전부였던 분들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자식들 상황 보셨습니까? 전세금 몇 천만 원, 1억 올려달라고 하면 대출이 안 나와서 짐 싸서 밀려납니다. 서울에서 밀리고 수도권 끝으로 밀리고 지친 얼굴로 지하철에 서 있는 모습 보면 부모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똑같은 서울에서 똑같은 하늘 아래서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이름으로 수십억짜리 집이 사고 팔리고 30대 외국인이 수십억, 100억짜리 집을 대출 한 푼 없이 현금으로 싹쓸이 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대출 막혀서 숨도 못 쉬는데 누군가는 현금으로 집을 쓸어 담았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어르신들? 우리가 다른 나라 가서 땅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땅, 우리 집을 그대로 내주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르고 접근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흐름이 꺾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수억씩 손해보면서 집을 던지고 도망가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들께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장 어떻게 움직여야 손해 안 보는지, 그리고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함정이 무엇인지 제가 현장에서 본 그대로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다른 데서는 쉽게 안 알려줍니다. 어르신들 돈 지키는 이야기니까 끝까지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계속 받아보셔야 손해를 안 보십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우리는 집 하나 사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은행부터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막힙니다. LTV다, DSR이다, 말도 어려운 규제가 줄줄이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돈 빌려줄 테니까 너 소득에 맞게 조금만 가져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집값의 절반도 못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7억짜리 집을 보러 갔는데 대출은 3억, 4억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현금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 어르신들 자식들이 집을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우리한테만 적용됐다는 겁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돈은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은행 안 봅니다. 자기 나라 은행이나 다른 나라 금융을 통해 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그대로 한국으로 들고 와서 집을 삽니다. 우리처럼 대출 규제에 막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두 손 묶고 싸우는데 상대는 자유롭게 돈을 쓰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제가 실제로 중개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직업은 유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 쪽 아파트를 보러 왔습니다. 가격이 40억이 넘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대출 상담부터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현금으로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가격 흥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부르는 가격에 바로 사갔습니다. 어르신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렇게 거래가 되면 그 가격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주변 집들도 그 가격을 따라 올라갑니다. 결국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입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이 더 비싼 가격의 집을 사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세금 문제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식 명의로 집을 사면 바로 조사 들어옵니다. 돈 어디서 났는지 다 확인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세금이 크게 나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금은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흐름을 다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 이름으로 집을 사두고 자산을 넘기는 창구로 쓰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심지어 불법적인 방법도 있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돈을 정상적으로 들여오는 게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 나눠서 들여오고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자금을 옮기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눈에 안 보이게 돈을 옮기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온 돈이 한 번에 부동산으로 들어옵니다. 어르신들, 이런 돈의 특징이 있습니다. 흥정을 안 합니다. 가격을 깎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빨리 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올라갑니다.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밀어 올린 가격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으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높은 가격을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어르신들 자식들이 힘들어지는 이유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시장을 제대로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가격만 보면 안 됩니다. 그 가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올렸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어르신들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는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장을 흔들던 사람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서 그 이유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돈을 쓸어 담던 사람들이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 딱 하나입니다. 버티던 사람들이 이제는 못 버틴다, 이겁니다. 예전에는 매물이 나오면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가격을 내려도 안 팔립니다. 이게 시장이 꺾였다는 신호입니다. 어르신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규제가 갑자기 강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에서 돈 들고 들어와서 집 사는 게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지역은 집을 사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냥 돈 있다고 바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이 사람 왜 사는지, 실제로 살 건지까지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집을 사면 일정 기간 직접 살아야 합니다. 예전처럼 집만 사놓고 전세 놓고 돈 굴리는 방식이 막힌 겁니다. 제가 아는 손님 중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계약했을 뿐이었는데 지금은 절차가 까다로워지니까 아예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도 있습니다. 어르신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는 마음대로 사고 팔던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이건 어르신들도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30억짜리 집을 샀는데 그때는 환율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율이 올라가면 같은 30억이라도 외국 돈 기준으로 보면 가치가 줄어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겉으로는 손해가 아닌 것 같아도 실제로는 큰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떨어지기 전에 팔려고 합니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빨리 정리하려는 겁니다. 세 번째가 가장 큽니다. 본국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어르신들, 돈이라는 게 항상 여유가 있어야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밖에 나와 있는 돈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빚 갚아야 하니까 돈 빼와라,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분 중에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버티는 게 아니라 빨리 정리하고 나가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개인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규제는 막히고 돈 가치는 떨어지고 본국에서는 돈 빼라고 압박합니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가격을 계속 내립니다. 아침에 5천만 원 내리고 오후에 또 1억 내립니다. 그래도 안 팔립니다. 제가 직접 본 매물도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몇 억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도 문의가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거래됐을 가격인데 지금은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포상입니다. 어르신들, 시장이 이렇게 바뀌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싸 보이는데도 안 사는 시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더 떨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눈치만 봅니다. 파는 사람은 더 내려야 하고 사는 사람은 더 기다립니다. 지금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기회처럼 보입니다. 와, 몇 억 싸졌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안에서 보면 다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떨어지는 중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여기서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싸다고 덥석 잡으면 안 됩니다. 왜 싸졌는지, 왜 사람들이 팔고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는데 여기서 또 멈추시면 안 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남긴 문제들이 우리한테 직접 피해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상황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냥 나가버리고 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기고 간 피해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들, 딸들,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 가장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에 대출까지 받아서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집주인은 외국인이었고 계약도 문제없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 순간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안 되고 주소지도 확인이 안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그대로 막막해진 겁니다. 어르신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이런 일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을 살 때는 돈이 많던 사람들이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세입자의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잡을 방법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국내에 계속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예 회수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자식들이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묶여버립니다. 이사도 못 가고 대출은 그대로 남고 생활은 무너집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상담하면서 실제로 눈물 흘리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피해가 개인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부는 결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게 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 세금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눠서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벌인 문제가 사회 전체로 퍼지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이 부분은 더 무겁게 들으셔야 합니다.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서 나라 안전 문제까지 연결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치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시설 근처나 국가 주요 시설 주변 땅입니다. 이런 곳은 일반적인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까지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매입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땅이라는 건 한 번 넘어가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중에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자 나라의 기반이다. 이 말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반이 외부로 넘어가면 나중에는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봅니다. 중요한 지역은 아예 거래를 제한하거나 강하게 관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틈을 타서 자본이 들어왔고 지금 와서야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어르신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가격 떨어졌다, 기회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이런 문제들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가격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집이 어떤 상황인지, 누구 소유였는지, 문제가 없는지 하나하나 따져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여기서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뉴스 보시면서 이런 생각 드신 분들 계실 겁니다. 강남 아파트가 몇 억씩 떨어졌다는데 지금이 기회 아닌가? 평생 한 번 못 살아본 곳인데 이번에 한번 사볼까? 이런 마음이 흔들리셨다면 지금 이 순간 그 생각부터 멈추셔야 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느낀 건 하나입니다. 싸 보여서 들어간 돈이 가장 비싸게 물린다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급매물, 겉으로는 싸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누군가는 버티지 못하고 던지는 물건입니다. 그 말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르신들, 우리가 그 집을 사주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손해, 그 사람들이 떠안아야 할 빚과 이자, 그리고 급하게 빠져나가려는 자금까지 우리가 대신 떠안는 구조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남의 손실을 내 돈으로 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셔야 합니다. 손을 주머니에서 빼셔야 할 때가 아니라 더 깊이 넣고 꽉 쥐고 계셔야 할 때입니다. 현금이 가장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요즘 가장 많이 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매도자는 계속 가격을 내립니다. 그런데 매수자는 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더 떨어질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예전처럼 지금 안 사면 못 산다가 아니라 지금 사면 더 비싸게 산다로 바뀐 겁니다. 어르신들, 역사도 똑같았습니다. IMF 때도 그랬고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중간에 성급하게 들어간 분들은 대부분 손해를 봤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기다린 분들, 아무리 주변에서 지금이 기회다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버틴 분들이 결국 좋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진짜 기회는 언제 오냐면요. 모두가 겁나서 아무도 안 살 때 옵니다. 지금처럼 조금 싸졌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시장이 얼어붙어서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가격이 반토막 가까이 내려가도 사람들이 손을 안 대는 그 시점입니다. 그때가 진짜 바닥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께 드리는 말씀은 단순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섣불리 움직이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은 지키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는 이유는 제도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못 사는 땅이면 그들도 못 사게 해야 한다. 이 원칙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같은 피해를 안 봅니다. 어르신들, 지금은 욕심보다 냉정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입니다. 이 돈은 지켜야 할 돈입니다.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행동으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어르신들 생각을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지금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댓글 쓰는 게 어려우시면 그냥 아파트 이렇게 3글자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 한 글자가 어르신들 마음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꼭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주변에 같은 고민하는 분들 많습니다. 자식 걱정하는 부모님, 집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족들, 이 영상 카톡으로 한 번만 보내주십시오.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큰 손해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 계속 받아보셔야 어르신들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은 무료입니다. 안 해두시면 이런 중요한 정보 놓치게 됩니다. 좋아요도 한번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이어서 보시면서 더 중요한 이야기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끝까지 잘 버티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회가 옵니다. 저는 현장에서 계속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